안녕하세요. 만추지기 이숙진 부장입니다. 오늘은 11월 11일이고요. 요즘 간만에 있다 보니까 복항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게 돼서 한번 사진 올려드리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고요. 모든 분들이 서울에서도 그렇고 또 투자하시는 분들이 해운대 수영구 동네 쪽을 해수동을 투자를 해야지 다른 쪽은 투자를 하면 안 맞다는 그런 고정관념을 가지신 분이 많으신 것 같아요. 근데 해운대 수영 쪽 이런 쪽은 사실은 해운대 같은 경우는 그 전에 센텀 지구가 만들어지면서 여기가 새로 각광받은 지역이 아닌가 싶습니다. 그 전에 동래라든지 뭐 사시동이라든지 사실은 우리가 선호하는 그런 지역이 많이 있었잖아요. 있었는데 남천동이라든지 그렇게 많이 있었는데 거기서 갑자기 해운대가 센텀 지구가 생기면서 2000년도부터요. 생기면서 센텀파크가 생기고 그 다음에 마린시티가 생기고 그 다음에 해안선 라인이 생기고요. LCT가 생기고 하면서 해운대가 유명해졌고요. 그리고 W가 생기면서 사실은 W가 유명해지면서 지금 남천비치라든지 대연비치라든지 뭐 이렇게 뭐 대연혁신이라든지 혁신지구도 생겨서 또 그 파급 효과도 있었죠. 하고 하면서 지금 이제 수영구 이쪽이 엄청 뜬 경우고요. 사실은 우리가 2003년도에 분양을 할 때만 해도 우리 일할 때 광안리 쪽은 진짜 뭐 5, 6대 SK라든지 쌍용이라든지 인기 진짜 없었거든요. 예, 그래서 사실 프리미엄이 뭐 300만 원, 500만 원 이러던 시절이었어요. 그러던 데서 최근에 지금 분위기가 싹 바뀐 것 같고요. 거기서 이제 북항을 보시면서 해운대는 됐고 뭐 수영구는 됐지만 북항 쪽은 우왕간만이라는 초량 쪽은 안 돼 하시는 분들이 있고 하시는데요. 사실은 그 내용은 이게 변화되는 내용을 못 보셔서 그렇고 나중에는 그냥 저는 같이 간다고 봅니다. 그러니까 지금 뭐 사실은 재개발 갖고 계신 분들이 우왕 갖고 계신 분이나 간만 갖고 계신 분이나 초량 갖고 계신 분이나 저기 문영 갖고 계신 분이나 전부 다 우리 10억 가자 하고 있거든요. 그게 왜냐면 수영구라든지 해운대 쪽은 벌써 수영 10억을 달성해서 뭐 12억, 15억을 가는 상태잖아요. 그래서 우리가 최소 잡아서 10억을 가자 얘기를 하고 하는데 이 전체가 바뀌고 내용이 정리가 됐을 때는 저는 해운대랑 그냥 똑같이 간다고 봅니다. 뭐 제가 당연히 판단을 잘못했을 수도 있고요. 내용이 할 수도 있지만은 우리가 그 전에 해운대를 개발하고 할 때도 저게 언제 되겠냐 했었고 해운대 신도시를 할 때도 그 구석은 안 간다고 했었고요. 모든 이런 그 고정관념이 많이 있었어요. 그랬는데 지금은 바뀐 상황에서 또 그거를 뭐 한 15년 이렇게 겪었다 보니까 우리가 무조건 해운대는 돼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는데 요즘은 4차 혁명이 되고 하면서요. 이 바뀌어지는 부분이 너무 많이 빨리빨리 바뀌어요. 그러니까 속도가 너무 바뀌어서요. 사실은 우리가 몇 년 뒤의 상황을 어떻게 바뀔지를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. 우리가 작년에 11월 달에 해가지고 이렇게 북한 쪽이라든지 다 바뀌고 1년 사이에 금액 단위가 10억, 20억, 30억을 그냥 무난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거라고 상상이나 했겠어요. 지금은 옛날 같으면 내가 몇 개를 사겠다 이런 얘기를 참 농담 삼아서 많이 하던 적이 있었거든요. 근데 지금 상황은 진짜 작년 10월로 11월로 10월까지만 딱 돌아가면 뭐 10개 20개 안 사고 싶은 사람이 있겠어요? 모든 돈을 다 털어서라도 부동산을 사려고 하겠죠. 그런 상황이 진짜 1년 사이에 다 바뀌었습니다. 우리가 작년 11월 7일인가 8일에서 해수동 풀렸거든요. 조정지역이. 풀리면서 어떻게 그게 풍선효과라 뭐 TV에서 풍선효과 나오지만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내려와서 지금 보시는 게 영도다리랑
영도대교랑 지금 부산대교 해서 영도가 지금 보이고 있는데요. 사실 우리가 작년에 11월 달에 영도 분양할 때 미분양 50% 있는 거 10일 만에 500세대가 나갔어요. 그거 완판을 보면서 사실 이게 뭔가 했어요. 도대체 서울 사람들이랑 지역 사람, 지방 사람들이 왜 투자자들이 다 몰려와서 부산을 사는지 이해를 못했고요. 우리도 가서 몇 개 살 수밖에 없었고요. 예, 모든 미분양 아파트들이 그랬어요. 그냥 나중에는 괜찮아지지 않을까 하고 샀던 미분양들이 그게 끼어서 몇 개밖에 못 샀어요. 왜냐하면 너무 많이 와서 다 샀기 때문에. 그래서 올 초에도 올 5월, 6월까지도요. 사실은 간만 재개발, 우암 재개발, 뭐 모든 초량, 문영, 북한 관련된 거는 서울, 경기, 뭐 타 지역에서 전라도까지요. 뭐 대전 사람, 타 지역에서 안 사신 분들이 없었어요. 근데 부산 분들은 안 사셨어요. 여기가 지금 우암 앞에 2개발 되는 이렇게 그 북항 2단계거든요. 그래서 북항 1단계, 2단계를 다 해서 2030년에 우리 여수 엑스포라든지 대전 이제 엑스포처럼 이 전체를 바꾸는 엑스포를 한다고 하거든요. 그래서 2023년에 뭐 유치를 한다고 해서 이런 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. 예. 그 북항 자체가요. 근데 진짜 어제 얘기하면서 우리 손님하고도 얘기하면서도 그랬지만 진짜 부산 분들은 안 움직였어요. 저 자체도 대연3이라든지 4, 이런 8 이런 쪽을 보고 있었지 거기서 이제 볼 수 있었던 거는 우암 1, 2나 2 그까지는 봤어도 간만도 못 봤어요. 알고 있었지만 초기 자금 얼마 안 들어가고 알고 있었지만 그 선입견이 그렇게 가기까지도 나머지 똑똑한 채를 하나 갖고 가야지 그런 생각이 있다 보니까 또 더 주더라도 하나를 몰빵하자 그런 생각이 참 많았었거든요. 그리고 하나를 하기에도 사실은 재개발은 돈은 많이 들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접근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막상 1년이 지나서 이 상황을 봤을 때 간만 이제 최소 2억을 갖고 있지 않으면은 간만 재개발도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. 근데 다른 모든 재개발 구역을 가도 마찬가지입니다. 뭐 그래서 범위를 가볼까요? 자천을 가볼까요? 초량을 가볼까요? 감천까지 지금 가거든요. 모든 지역을 가봐도 작은 금액으로 할 수 있는 거 진짜 없고요. 그리고 분양을 받으려 해도 만만하게 나오는 게 미분양이 다 끝나기 때문에 프리미엄을 다 줘야 되고요. 만만하지 않습니다. 없습니다. 근데 요즘은 그런 생각을 어제 계속 들어요. 무슨 얘기냐면 모든 분들이 해수동 하면서 제일 똑똑한 것만 해야 된다. 동네 레미안 해야 되고요. 온천사 나오는 거 해야 되고요. 동네 럭키가 뜨는데 해야 되고 뭐 하고 하는데 현 상황을 봤을 때 사실 어떠냐면 우리 부산은 조금 틀리다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. 뭐 똑똑하게 뭐 20억 30억 치고 가는 그런 아파트도 있고 하죠. 특히 그런 게 해운대에 있고 ACT가 있고 용호동에 W가 있고 이렇게 특징적인 게 동네에 럭키가 있고 이렇게 함양동에 카이저가 있고 뭐 이렇게 뜨고 하는 데는 있고 한데요. 사실은 저는 부산 분들은 각자가 동네에서 오래 많이 사셨잖아요. 그런 부분에서는 각자 동네에서 자기 원하는 동네를 많이 벗어나지 않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영도 계신 분들은 영도에서 제일 옮겨갈 수 있는 아파트를 옮겨가시는 거고요. 또 재개발을 할 수 있는 데를 하시는 거고요. 사하 같은 경우는 사하에서도 우리가 어떤 아파트를 대단지를 갈 수 있을까를 가시는 것 같고요. 맞죠? 예, 지금 사상구도 떴습니다. 명지도 떴습니다. 양산도 떴습니다. 이렇게 얘기하는데 양산도 양산 안에서 내가 제일 살고 싶은데 제일 투자 가치가 있는데 모든 사람이 살고 싶어 선호하는데 그런 쪽이 뜨는 것 같고요.
모든 데가 그런 데 같습니다. 근데 그런 데가 너무 떴잖아요. 그러면은 내 사는 지역에서 조금 세대수가 작더라도 아니면은 내용이 조금 미흡하더라도 그래도 내가 어느 정도 금액이 맞다 싶은 데가 있으면은 거기를 다시 이사하려고 옮겨 가시는 것 같고요. 사실은 부산 분들 투자를 하시면서 묻지마 투자로 하는 경우는 많이 없다고 봐요. 대부분이 실입주 위주로 생각을 하시고요. 또 이게 지방이다 보니까 장기 투자로 하는 개념으로 해서 내가 나중에 지내면서도 충분히 다음 사람이 새가 들어올 수 있고 이런 데를 찾아서 많이 가시는 것 같고요. 우한 간만 계시는 분들도 보면은 요 주변에서 어떻게를 내가 이사 갈 수 있을까 이런 현명한 판단을 하시고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오시는 분들은 사면은 무조건 똑똑한 걸 사야지 괜찮은 걸 사야지 막 이렇게 하고 모든 돈을 모아서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. 지금 현 상황은 그렇지가 않다고 봅니다. 그리고 북항을 사실은 그 해수동 계시는 분들은 북항을 무시하고 하시는데요. 저는 절대 그렇지가 않다고 봅니다. 북항이 또 다른 해운대가 바뀔 수 있고요. 그 값어치가 나중에는 다 형성되면서 새 아파트라든지 더 신규가 더 많이 나오기 때문에 더 많이 발전할 수 있는 곳이라 보고요. 모든 분들이 오셔서 지금 영도에서 이렇게 중앙동으로 해서 지금, 문현동으로 해서 이렇게 우한 간만으로 해서 용당, 이렇게 5, 6도 쪽까지 이렇게 북한 라인을 바다 라인을 쫙 이렇게 나중에 바뀌었을 때 어떻게 해운대만 이렇게 둘러볼 수 있는지 여기도 지금 호텔이 다 나올 거고 다 바뀔 거잖아요. 그렇게 바뀌었을 때 그 평가가 어떻게 나올지는 나중의 문제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유의하셔서 보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. 저도 원래 해운대 살았어요. 센텀 쪽에 삼안에도 있었고 센시빌도 있었고 해운대 신도시도 지금은 있지만 그전에도 있었고요. 그래서 해운대 변화되는 상황을 다 봤습니다. 그전에는 사직동에 살았었고요. 사직동이라든지 그 동네 미남 쪽으로 온천동 쪽으로 그쪽으로 다 살았었다가 그 다음에는 해운대로 이사를 왔었는데 해운대 변화하는 모습을 다 봤거든요. 신세계 백화점 짓기 전부터 다 그 전에 백스코 하나 세워져서 진짜 아무것도 없을 때부터 다 봤어요. 그리고 마린에도 살아봤고요. 마린에도 아파트 하나 딸랑 있을 때 우신 골든 메르시아랑 베네시티랑 이런 거 있을 때부터 전부를 다 봤습니다. 그때는 또 동네에 계신 분들이 해운대 전부 다 그게 어떻게 변할 건지 언제 되려고 하면서 아무도 관심이 없었어요. 그랬지만 하나하나 변화가 됐고요. 사직동, 그전 사직동을 볼까요? 사직동 같은 경우도 그 전에 중학교 때서 이사를 갔었는데 그때만 해도 사직 야구장 겨우 생기고요. 그 앞에 옛날 아파트 쫙 다 있었고요. 예. 그 법원 생긴다고 참 신기하다 하고 했었고요. 그때 홈타운 생기고 하면서 홈타운이 너무 비싸서 그 길을 누가 이사 가냐 하고 동네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. 그렇게 변화가 다 됐었고요. 지금은 다 거기 사시던 분들이 자리를 다 잡으셔서 이렇게 군을 형성하면서 거기서 벗어나질 않으면서 하시는 거고요. 부산은 뭐 서울은 강남이 진짜 최고급 아파트들이 많고 뭐 비싸고 하고 강북은 형성이 안 돼 있고 빈부격차가 많이 크고 하잖아요. 근데 부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새로운 지구가 생겨서 새로운 지구가 다시 새 사람들이 들어가고 젊은 분들이 들어가고 하면서 다시 지역이 생기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신흥 이렇게 지구가 생기는 게 대해서는 별로 그 부담이 없는 것 같습니다. 또 어른분들은 내가 사는 데서 또 편하게 사시는 부분에서는 또 부담이 없어 하시고요. 그래서 지금은 이제 지금 뭐 하나를 집을 장만하고 싶다. 무조건 집은 장만해야 되죠. 당연히 편하게 뭐 전세로 사시거나 월세로 사시는 분도 많은 거는 이해는 해요. 하지만
이제 우리가 집을 사게 무조건 사라고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. 드리는 게 사실은 집을 사면 이렇게 어느 정도는 내가 좀 편하게 지낼 수가 있잖아요. 뭐 내가 새 집 계속 옮기면서 새로운 걸 경험하기 위해서 옮긴다 하는 거는 뭐 자기 스타일이니까 이해할 수는 있지만은요. 이게 열심히 일하는 거 말고도 이렇게 부수적으로 우리가 돈 단위가 바뀌면서 집값이 올라가는 내용이 이번에 보시면 알잖아요. 그러면 이제까지 편하게 그냥 살다가 뭐 이자도 내고 힘들었겠죠. 그러면 그렇게 살다가 이렇게 화폐 단위가 바뀌면서 이렇게 집값 단위가 올라갔을 때 내가 거기에 편승해서 같이 끼일 수 있다는 거. 그러면 진짜 다른 불로소득 같이 이런 집값이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. 그래서 집을 사시는 게 맞고 한데 그 사시려고 할 때 너무 무리해서 똑똑한 거 하나를 사야지 이렇게 가는 거는 사실은 조금 아닌 것 같고요. 그 금액에 맞춰서 가능성이 있는 곳, 이제 새로 바뀔 수 있는 곳 있죠. 그런 쪽을 가 계시면은 먼저 가서 남들이 안 좋다 하더라도 우리가 사는 집이니까 가서 이쁘게 꾸미고 살면 되고, 또 모든 신도시가 항상 그랬어요. 모든 신도시 들어갈 때 정관 신도시 때도 그랬고요. 양산 신도시 때도 그랬고요. 일광 신도시 때도 그랬고요. 모든 신도시, 북한도 지금 신도시 개념으로 들어오는 거거든요. 그렇게 들어오면은 전부 다 그 하나도 없는데 이제 만들어야 되는 데서 어떻게 살아? 뭐 망해서 들어갔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고 하는데요. 그게 사람이 딱 들어가서 어느 세대수가 들어가게 되면요. 알아서 새로운 상권이 생기고요. 새로운 이제 그 생활 터전이 생기고요. 새로운 이 생활 문화가 생깁니다. 공원이 생기고요. 그렇게 하면서 이 형성되는 금액들이 이 분위기가 조성이 되면서 거기서 이사를 그 안에서 가는 거죠. 그러면 형성이 돼 있으면 밖에서도 동네가 너무 자리가 잘 잡았네 하고 또 살기가 좋아졌네 하고 집값이 비싸져도 다시 살러 오는 거죠. 그래서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요. 우리가 모든 지역을 보시면서 저기는 안 돼. 이렇게 배척하는 거는 전혀 아니라고 봅니다. 그래서 저도 한 지금 20년 정도 부동산을 계속 했거든요. 그냥 실전에서 계속 한 거죠. 뭐 경제학 공부를 한 것도 아니고요. 부동산 공부를 한 것도 아니고요. 진짜 실전에서 집을 사드리고 전세를 놔드리고 뭐 분양권을 사드리면서 투자 개념으로 해드리고 하면서 이렇게 20년이 흘러가면서 제가 요즘 상황을 봤을 때 그전에는 또 이렇게 똑똑한 거를 가는 그런 내용이 많고 했었는데 요즘은 세대가 바뀌어서 진짜 실투자를 사는 많은 분들이 외집 분들이랑 그 다음에 30대 분들이에요. 진짜 30대 분들 아니면 40대 초반 분들 그런 분들이 진짜 투자를 많이 하세요. 그리고 50대 60대 분들은 조금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앉아 있는 거는 똑똑한 거 많이 앉아 계세요. 왜냐하면 여유가 돼서 열심히 벌어서 똑똑한 집들을 이제 마련을 해놨었으니까 해놨었던 게 1년 동안 집 많이 오르다 보니까 기분이 좋아지신 거고요. 그 부분에서 지금 새로 나온 부분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고민하시는 그런 부분인 거죠. 투자를 이제 다시 해봐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선입견을 좀 깨고 하셨으면 좋겠고요. 우리 서울이나 타 지방에서 오신 분들이 그 새로운 부분을 빨리 캐치해서 먼저 달려온 거는 사실은 3년 동안 서울에서 지방의 그 수도권에서 다 겪은 거예요. 우리보다 3년 전에 벌써 겪은 거예요. 그러니까 3년 동안 겪은 거를 지금 여기 우리 부산에다가 벌써 접목을 해서 쓴 거예요. 지금 울산에도 썼고요. 창원도 썼고요. 다 쓰고 있습니다. 그거를 우리가 1년 동안 겪으면서 다시 우리도 많이 깨우치는 거죠. 1년 동안. 그래서 우리에게는 또 2년이 남아있어요. 지금 정권 바뀌려면 2년 정도 남았잖아요. 1년 반인가요? 남았는데요. 그동안 또 이게 계속 가버리면
진짜 내년에는 또 멘붕이 오지 않을까요? 그래서 지금도 어느 정도 장기 투자할 수 있는데, 그러고 보시면은 그렇게 무리해서 투자하지 않으세요. 똑똑하시게 장기 투자로 이제는 안전하게 그렇게 많이 하시니까, 그런 거를 또 움직여야지 이런 흘러가는 거를 또 보시고 하시지 않을까 싶고요. 또 집을 꼭 마련을 하시고요. 또 애들도, 무조건 직장 다니세요 하는 것보다는 애들을 먼저 또 준비해주고 이런 어른분들도 많으시거든요. 우리 나이대가 돼도 또 애들 증여로 생각하는 사람도 참 많아요. 근데 아직 소득이 없고 하다 보니까 소득을 만들게 되면은 또 증여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는 사람도 많거든요. 그게 서울에는 증여한다고 난리가 났는데 부산은 그걸 왜 증여 때문에 난리가 나지? 이렇게 쳐다보고 있은 상태였는데 지금 한 1년 겪고 나서 조금 작은 소액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를 생각하시는 부분도 많고요. 좀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. 부산 분들이. 그래서 바뀌는 지금부터 다시 1년 반 동안 그 내용을 천천히 보시고요. 어디가 나중에 훨씬 더 좀 새로 바뀔 수 있고 발전될 수 있는가 하는 지역을 보시면서 이 북한도 다시 눈여겨보시면서 편하게 다시 접근해 보시는 것도 낫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쓸데없는 얘기 길게 한번 그냥 해봤어요. 왜냐하면 모든 분들을 뭐 만나서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고요. 제 내용, 제가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 해서 그게 맞는 내용도 아니고 하지만은 그냥 제 내용 자체가 조금 도움이라도 될까 싶어서 그냥 한번 얘기하듯이 한번 풀어봤습니다. 감사드리고요. 또 항상 좋은 하루 되시고요. 그냥 하루하루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어요. 뭐 투자하는 것도 공부하는 것도 그냥 행복해서 그냥 재미있어서 하시는 거잖아요. 그렇게 보시면서 또 새로운 데 괜찮은 데가 나오면은 또 이런 거 괜찮지 않아요? 얘기도 해주시면 좋고요. 그렇게 해서 같이 판단해 보시는 것도 좋다고 봅니다.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